네, 안녕하세요. 네, 서동주입니다. 네, 오늘 날씨가 뭐 어제보다 조금 따뜻한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이제 만연한 겨울이네요. 네, 오늘은 12월 2일, 이제 월요일 4시에 이제 제 라이브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조금 준비한 주제가, 이제 겨울철 다리 통증과 이제 관리법이라는 이제 큰 주제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아마 이제 이 주제를 좀 보시면 도대체 보통 이제 다리 통증이라고 하면 뭐 정형외과 선생님이나 뭐 혹은 뭐 신경외과 선생님 혹은 통증 이제 클리닉 선생님 이런 선생님들이 주로 말할 얘기인데 왜 혈관 치료한다는 이제 외과 선생님이 왜 이 다리 통증에 대해서 얘기를 하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또 저희 병원으로 내원하시는 분들의 대부분이 다리에 통증을 가지고 또 내원하시는 경우들도 많거든요. 그리고 이제 예전에는 이제 다리 통증이라고 하면 이제 근골격계 질환이 대다수다라고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정말 흔했는데 최근에는 사실 그런 부분들을 좀 치료를 하거나 뭔가 다른 조치를 하더라도 다른 부분 이제 한 부분을 좀 생각을 안 한 부분이 있었어요. 예전에는 이게 뭐냐면 사실 혈관 이제 뭐 이런 것들을 생각을 안 한 부분들이 있었죠. 혈관이나 뭐 림프관 같은 이런 이제 혈액순환과 관련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들을 안 한 부분들이 강했는데 최근에는 이제 그런 부분과 연관된 통증들이 이제 사실 꽤 많아지기도 하고 제가 특히 이제 겨울철에 이 다리 통증에 대해서 얘기를 좀 드리는 게 겨울철에 실질적으로 이렇게 혈관성 통증들이 생기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관절염이 있는 분들이나 저도 요즘 이제 사실 운동하고 나서 여름에는 제가 운동해도 그렇게 근육통이 많이 생기지 않아요. 다리에도 근육통이 생기지 않는데 최근에는 운동하고 나면 이게 스트레칭을 좀 잘 못하거나 좀 잠을 잘 못 자면 그 다음날 근육통이 굉장히 좀 심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날씨가 추워지면서 잘 안 생겼던 근육통도 잘 또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사실 이런 부분들이 또 혈액순환이랑도 연관이 될 수가 있죠. 그러니까 혈관이 수축하면서 제대로 관절이나 이런 부분에 혹은 근육에 혈 흐름이 원활치 않게 되면서 또 관절염도 심해지기도 하고 혹은 사실 근육에 쌓인 뭐 젖산이나 이런 것들의 배출도 결국에는 혈액을 통해서 림프관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원활치 않게 되면서 통증이 좀 나타나는 경향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편하게 말씀을 좀 전달하는 시간을 좀 드리려고 하고요. 오늘 또 댓글에 남겨주신 분들, 그러니까 내용에 대해서도 같이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이제 통증, 뭐, 이제 기존에 다리 통증이나 다리가 저리거나 뭐 무릎이 아파요. 이런 내용들은 아마 여기 아주 굉장히 훌륭하신 선생님들이 많이 얘기를 드렸을 거예요. 뭐 관절염에 대해서, 무릎 관절염에 대해서, 혹은 뭐 허리 디스크라고 하는 허리 디스크, 추간팔 탈출증에 대해서. 그러니까 여러 사실 근골격 질환이나 혹은 관절 질환이나 뭐 이런 여러 신경계 질환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많이 말씀을 드렸을 것 같긴 한데 관점을 사실은 이제 조금 혈관 쪽으로 좀 돌려서 또 전달을 조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좀 관리를 좀 잘 하실 필요도 있고, 관절염이 있는 분들, 뭐, 혹은 디스크가 있는, 이제, 추간파 탈출증이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이, 보통 이제 치료제로 기본적으로 소염 진통제 같은 진통제들, 혹은 이제 필요에 따라서는 뭐 근위안제나 다른 이제 보존적 치료제나 이런 것들을 쓰긴 하거든요. 그런데 혈관성으로 발생하는 통증에 대해서는 단순히 진통제만 먹어서는 효준이 없는 경우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나는 분명히 여기 디스크인 줄 알고 이게 디스크 때문에 이 자골신경통이나 이게 뭔가 신경이 눌려서 저리는 줄 알고 계속 진통소염제를 먹었는데 낫지 않더라. 그런데 거기에 이상하게 이제 자욕을 한다든지 좀 반신욕을 한다든지 혹은 이제 우리 정맥순환 개선제라고 하는 요즘 이제 약국에서도 구매할 수 있는 이런 약들, 일반 약품들을 좀 먹고 나니까 좋아지더라. 약간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혹은 은행잎 추출물 같은 혈액순환에 도움이 된다는 이런 약제를 먹으니까 좋아지더라 라고 했을 때는 또 하나의 사실은 혈관성 통증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이제 다리 통증하고 이라고 생각하면 대다수는 뭐 근육 혹은 신경, 관절 여기에만 이제
조금 이제 그 부분만 이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뭐 많은 부분이 그런 근골격 질환들이 차지하기도 하죠. 왜냐하면 다리를 전체를 보면 뭐 골반부터 안쪽에 우리 대퇴뼈, 그리고 다리 이제 종아리 뼈, 이런 발목 뼈, 그리고 이렇게 뼈가 자리를 잡고 있고, 그 주변에 큰 근육들이 붙어 있잖아요. 뭐 대퇴사두근, 뒤에 햄스트링 나오는 대퇴이두근이나 혹은 우리 비골 근육이나 이런 근육들이 자리 잡고 있고요. 그리고 그 부분을 따라서 신경도 지나가기도 하고, 그 위를 피하 지방층이 혹은 이제 피부가 덮고 있는 상태인데, 이제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게 결국에는 근육이고, 그리고 관절이고, 그리고 큰 신경이 다리 쪽으로 이렇게 따라 내려오기 때문에 근육계 질환들이 꽤 많은 부분들이 있긴 합니다. 하지만 또 간과하면 안 될 부분이, 그런 근육에, 관절에 혹은 신경까지도 우리가 영양분을 공급하고 노폐물을 배출시키는 장치가 결국에 혈관이라는 사실을 또 간과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젊었을 때 혹은 정말 아이들이 관절염이 있다고 아프다고 하는 경우들 거의 없잖아요. 저도 이제 아이랑 뭐 놀다 보면 똑같이 놀았는데, 아이랑 저희가 이제 놀아주다 하고 뭐 육아하다 보면 놀아주게 되는데, 놀다 보면 분명히 아이랑 나랑 이제 노는 강도를 보면 비슷하게 놀았는데, 아이는 자고 일어나도 멀쩡한데 뭐 저는 일어나면 그 다음날 근육통부터 막 관절도 아프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회복 속도나 혹은 혈관 상태들이 좀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고려해서 나이가 들수록 결국에는 노화가 진행되고, 특히나 노화가 진행된다는 것은 혈관 노화가 또 된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관심을 가지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결국에는 혈관 노화는 이뤄지고요. 그 노화가 이뤄지다 보면 다리 통증이나 뭐 다른 통증들로 나타날 수도 있어요. 헬로 미너스님, 네, 안녕하세요. 네, 제가 오늘 주제가 이게 셀룰라이트 얘기는 아닌데, 셀룰라이트를 없애는 방법이 궁금하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 방법은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저희가 이제 다리 얘기를 하지만, 정말 어려운 방법이죠. 제가 보면 셀룰라이트는 실질적으로 저도 보면 뭐 지방 흡입을 해도 잘 없어지진 않고요. 어차피 이 지방층에 이제 피하 지방층에 변성이 생기는 거거든요. 변성이 생기면서 약간 염증이 발생하면서 이게 엉킨 구조물이기 때문에 그게 쉽게 사라지진 않습니다. 오히려 이제 저런 셀룰라이트 있는 부위에 지방 흡입을 해주면 또 오히려 조금 예쁘지 않게 약간 울퉁불퉁하게 그런 부분들이 남기도 하고, 잘못 지방 흡입을 하면 또 셀룰라이트처럼 이렇게 움푹 패이거나 울퉁불퉁하게 이제 셀룰라이트가 남는 경우들이 있어서, 저 부분은 해결이 좀 안 생기게 하는 게 일단 중요한 거지, 한번 생긴 것은 좀 해결이 좀 어렵습니다. 어렵긴 하지만 일단은 전체적인 볼륨감, 그러니까 뭐 피하 지방층이 두껍다라고 하면 그때는 그거 먼저 빼야 되겠죠. 그러니까 제일 먼저 중요한 거는 다이어트가 돼야 될 거고요. 그러니까 피하 지방층을 줄인 다음에 그 상태에 따라서 어떻게 해결할지를 좀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다양한 뭐 방법들이 있긴 하죠. 거기에 그게 뭐 지방 흡입 같은 방법일 수도 있고, 뭐 아니면 기계적 관리일 수도 있고요. 뭐 수기로 하는 방법들, 지금 뭐 아까 좀 전에 뭐 마사지기 같은 것들도 있었는데, 뭐 그런 마사지기 같은 기구를 이용해서 뭐 제거해 볼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데, 그거는 상태에 따라 다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피하 지방층 두께를 좀 줄여야 됩니다. 그래서 다이어트를 좀 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체중 감량이 일단은 우선적이고요. 그 후에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흰둥이와 푸들이님, 네, 요즘 유산소 운동을 많이 해서 다리가 많이 아픈데 그런 날은 목욕을 합니다. 이게 정말 다리 통증 완화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걸까요? 이게 사실인지 궁금합니다. 라고 하시는데요. 저도 이제 운동을 좀 좋아하기 때문에 운동하고 나면 분명히 조금 무리한 날은 통증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 운동하고 나서 너무 뜨거운 물에 들어가는 것은 오히려 좋진 않아요. 그러니까 혈관도 확장돼 있고 약간의 그 안에서 염증 반응이 일어나고 있는 상태에 거기에 뜨거운 물을 오래되게 나면 그게 염증을 조금 더 심화시키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 다음날 근육통이 더 심해지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유산소 운동을 하고 나서 많이 뛰거나 활동을 했다라고 하면 그 부위는 너무 뜨거운 물이 아니라
약간 미지근한 물이나 혹은 이제 관절이나 이런 부위에 조금 부담이 된 부분들은 약간 냉찜질을 좀 해주시는 게 오히려 통증 완화에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뜨거운 물에 당일날 사실 목욕하는 것은 그렇게 추천드리진 않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운동하고 나서 뜨거운 뭐 물에 들어가서 오래 있거나 혹은 사우나 들어가서 이제 땀을 빼는 경우들이 많았는데 그런 경우들이 오히려 좋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혈관이 오히려 확장되면서 염증 반응들이 더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좀 주의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멍이 든 부분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혹은 조금 무리하다 보면 미세 출혈들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때 뜨거운 물이 들어가거나 이제 혹은 뭐 다른 사우나 들어가게 되면 혈관이 확장되면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더 많이 붓고 멍이 좀 심화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통증이 완화 목적이라고 하면 약간 냉찜질이 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이제 러닝 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러닝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원래 운동하고 나면 약간의 차가운 이제 냉찜질을 해주시는 게 좀 기본적으로 좋기도 하고요. 그리고 좀 붓거나 좀 물이 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는 압박을 해주고 이제 차갑게 냉찜질 해주시는 게 가장 사실 기본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목욕하는 것은 그렇게 좋진 않아요. 그리고 땀을 많이 만약에 뺐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땀이 많이 났다라고 하면 목욕하면서 또 한번 땀이 나가면서 우리 몸 안에 수분이 좀 부족한 상태를 만들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도 좀 좋진 않죠. 그래서 뜨거운 물에 목욕하는 것은 사실 추천드리진 않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운동하고 나서 뭐 근육 성장이나 뭐 피로도를 줄이기 위해서 운동하고 나서 찬물에 목욕하라, 샤워하라 라고 했는데 이렇게 한겨울에 그렇게까지 하기는 힘들고요. 뜨거운 물보다는 약간 미지근한 물로 가볍게 샤워를 해주고 그리고 수분 섭취나 우리 이제 수분이 날아가지 않도록 이제 보습 이런 것들 잘 해주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아마 이제 제가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통증들 하면 기본적으로 사실 정형외과나 뭐 혹은 이제 통증학과 이런 뭐 신경외과 이제 진료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보셨는데 근데 거기에 다니셨어도 치료가 좀 잘 안 됐고 도저히 나 원인을 잘 모르겠는 사실 통증에 대해서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면 올려주시면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이제 댓글 주시면 제가 그 부분들 설명 좀 드리도록 할게요. 네, 서춘희님, 저는 60대 여성이고요. 뇌수술을 수차례 했습니다. 아이고, 네, 힘드셨겠네요.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면 다리가 굳는 느낌입니다. 또 종아리 한쪽, 종아리가 붓고 아파요. 왜 그럴까요? 뇌출혈을 모야 뇌수두증, 뇌경색 등 수차례 뇌수술을 했어요.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라고 하시는데요. 아마 이제 이런 분들이 지금 이제 실질적으로 저희 쪽에도 많이 오긴 합니다. 오긴 하고요. 이게 사실은 뭐 근육이나 혹은 뭐 신경, 그러니까 우리 척추신경이 눌리면서 발생하는 자골신경이 눌리면서 생기는 뭐 이런 증상이랑은 조금 다르잖아요. 그리고 일단 기본적으로 활동을 어느 정도 하시는지가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내가 아마 이제 수술을 받고 하다 보면 뭐 재활을 할 수 있지만 약간의 후유증이 남으실 수 있거든요. 후유증이 남아있는 상태라고 하면 걷는 활동이나 운동량이 정상인에 비해서 혹은 기존의 수술 받기 전에 얼만큼 줄었는지를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만약에 그렇게 거동하는 거나 활동량이 많이 줄은 상태라고 하면 뭐 몇 가지 요소를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죠. 첫 번째가 아마 많이 활동을 안 하다 보면 일단은 수술한 부위가 괜찮다는 가정하에 활동을 안 하다 보면 다리 근육이 빠지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사실 다리가 또 부을 수도 있습니다. 근육 자체가 혈액순환에 굉장히 큰 영향을 또 미치기도 하니까요. 혹은 뭐 뇌경색이나 이런 혈관 질환이 있는 분들의 보통 이제 다리로 가는 혈관에도 문제가 있는 경우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다리 혈관에 문제가 있는 경우 그렇다 그러면 말초 동맥 쪽에 문제가 생기다 보면 동맥이나 다른 말초 혈관에 문제가 생기다 보면 통증으로 나타나기도 하고요. 근육이 오히려 사실 이것 때문에 위축이 될 수 있습니다. 위축이 돼서 다리 근육이 확 빠지는 경우도 생길 수 있고 다리 종아리 근육이 활동을 제대로 못하면서 또 붓는 증상들도 나타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확인을 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지금 뭐 당장
뭐 걷는데 많이 아프시지 않다라고 하시면 걷고 운동해 보시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만약에 그래도 계속 붓는다라고 하면 혈관 검사를 좀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혈관 검사를 좀 해보셔서 안쪽에 혈관의 기능이 괜찮은지, 혈관이 좁아진 부분들은 없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고요. 간혹 종아리에 근육이 빠지거나 허벅지 근육이 빠지면서 동맥 기능 말고 또 정맥 기능도 같이 나빠지는 경우도 생길 수 있고요. 혹은 오랫동안 누워 있다 보면, 이 오래 누워 있거나 활동량이 줄어들다 보면 우리 몸에서 혈전이라고 하는 피떡이 또 생기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 피떡이 혈관을 또 막으면서 또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죠. 그래서 지금 저렇게 이제 우리 뇌혈관 수술, 혈관 시술, 이런 시술을 받은 뭐 60대 이상의 이제 중년 이상의 분들에 있어서는 혈관의 혈전 위험도 혹은 이제 여러 가지 위험도, 혈관에 대한 위험도가 높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이제 확인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제 저렇게 통증이 지속된다면 검사를 좀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희도 이제 보면 60대 보통은 남자분들이 흔하게 다리 통증으로 오시거든요. 요맘때 겨울에 정말 많이 오세요. 그러니까 대부분 그런 환자분들을 보게 되면 한 50대, 60대 분들, 남성분들, 특히나 60대 이상 남자분들이 기존에 흡연을 거의 한 2, 30년 정도 하신 경우들이 많습니다. 2, 30년 정도 하시고, 그러다 보고 생활 패턴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뭐 여러 가지가 좋지 않죠. 뭐 당뇨도 좀 있고, 그리고 고혈압도 있고, 이런 분들이 결국에는 이제 말초로 가는 혈관에 막히거나 좁아지거나, 그러니까 동맥경화가 진행되면서 혈관이 좁아지는 경우들이 생겨요. 그러면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걸을 때 아프다. 예전에는 뭐 사실 운동하는 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 어느 순간부터 한 300m만 걸어도 종아리가 땡기고 아프고, 어떤 경우는 쥐가 나서 막 주저앉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해서 오시는 경우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 보게 되면 다리로 가는 혈관이 이렇게 좁아지거나 막혀 있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사실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이제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 지금 자체로는 알기는 좀 어렵지만 혈관 검사를 좀 해볼 필요가 있고요. 지금은 아마 뭐 CT나 다리 쪽에 CT를 찍어서 혈관의 상태를 좀 보는 것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오영도님, 추우니까 몸이 더 긴장되고 종아리도 더 아프더라고요. 종아리를 하루 3번 만져주지 않으면 생활이 안 됩니다. 이제 무더위도 싫고 수시도 싫네요. 그러는데요. 저도 모르게 이게 보니까, 제가 이제 와이프랑 이제 대화하고 어차피 생활을 같이 하잖아요. 생활하다 보니까 패턴이 있더라고요. 저도 그러니까 더울 때는 근육통에 대해서 얘기를 안 했대요. 근육통은 얘기 안 하고 그냥 더우니까 기운이 빠져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다가 겨울 요맘때만 되면 항상 근육통 때문에 어디가 아파, 뭐 혹은 다리가 아프다, 뭐 어깨가 아프다, 이런 근육통을 좀 호소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기는 사실 근육이 경직이 될 수밖에 없죠. 근육이 경직될 수밖에 없고 거기에 혈관까지도 수축이 되니까 그렇게 되면 결국에 근육으로 제대로 혈류 공급이 안 되고 배출도 안 되면서 노폐물 배출도 안 되면서 근육통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제일 중요한 게 따뜻하게 해주고 혈액순환이 좀 잘 될 수 있도록 또 움직여주는 것도 좀 계속 필요해요. 그리고 제가 요즘 끄는 게 하나 있어요. 끄는 게 하나 있는데 커피를 끊지 못하고 이제 아이스를 끊었습니다.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끊었거든요. 그러니까 찬 음료가 그렇게 좋진 않은 것 같아요. 찬 음료수를 마시게 되면 그거 자체도 일시적으로 약간 근육의 경직이나 이런 부분들, 위장간에 사실 수축도 올 수 있기 때문에 좀 미지근하거나 따뜻한 물을 마시는 게 오히려 좀 나을 것 같기도 합니다. 네. 박지연님, 네. 161에 체중 36kg이면 너무 마르신 거 아닌가요? 네, 주로 사무직이라 앉아있는 시간이 많습니다. 가벼운 산책 외에는 운동량이 거의 없더라고요. 그런데 다리 통증, 종아리, 발 전체 송곳으로 찔리는 통증, 그리고 운전 중에도 찌릿한 통증, 그리고 열 발가락에 항상 압정을 받는 듯한 저림도 있고요. 이게 수개월째 지속된다고 하네요.
화끈거리는 열감에 발 전체가 붉게 부어오르기도 하고 하얗게 창백하게 되기도 하고, 그리고 종아리 앞통에 몇 발 걸음 내딛는 것도 힘들 정도인데 최근에 보니까 종아리에 핏줄도 보인다라고 하시네요. 이게 볼록 선도 보이고 몽골몽골한 둥근 형태로 보이기도 하는데 왜 그런 걸까요? 양쪽 다리가 다 그런데요 라고 하시는데요. 지금 이게 특징적인 게 약간의 저체중입니다. 마르신 젊은 여성분이시잖아요. 그리고 사무직이라고 하시면 오래 앉아 계시죠. 그러니까 현대인들이 이제 가장 문제인 게 활동량이 적은데 오래 이제 자식 생활을 너무 오래 한다는 거거든요. 그것 때문에 아마 운동량이 적겠죠. 적다 보면 다리 쪽에 뭔가 문제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렇게 마르신 분들은 근육도 빠져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혈관 질환이 어느 정도 있더라고 하더라도 근육량이 있고 다리 근육이 있는 분들은 사실은 조금 증상들이 좀 더디게 나타나는가 혹은 경미하게 나타나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렇게 이제 근육량이 적은 분들 같은 경우는 혈관에 좀 문제가 생기게 되면 좀 이렇게 불편감이 굉장히 좀 다른 분들보다 좀 불편감을 많이 호소하시는 경우도 많고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지금 봤을 때는 혈관에 뭔가 이상이 생겼을 가능성들이 꽤 있어요. 특히나 지금 뭐 열감도 있고 뭐 붓기도 하고 피부 색깔도 변한다는 것은 그리고 종아리 앞통동이나 이런 통증들이 있는 것은 보면 혈관이 뭔가 정체되거나 혹은 혈류 흐름이 좀 원활치 않게 되면서 발생하는 증상일 가능성들이 높거든요. 그리고 젊은 여성분들이 뭐 관절염이 생길 가능성도 그렇게 높진 않고요. 그리고 오래 앉다 보니까 뭐 약간 척추 측만이나 혹은 뭐 이렇게 허리 디스크나 이런 것들이 생길 수도 있지만 지금 증상 양상을 봤을 때는 사실 그런 부분들은 연관성이 좀 떨어지고 오히려 다리 쪽에 있는 혈관에 혈류 흐름이 원활치 않게 되면서 발생할 가능성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뇌수술 받았던 분들 같은 경우는 혈관 자체, 그리고 특히나 이제 동맥혈관을 조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서 CT를 좀 찍어보면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처럼 이제 젊은 여성분들이 이렇게 혈관 질환이 좀 의심되는 경우에는 그때는 사실 혈관 초음파를 좀 보는 게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혈관 초음파상 혈관 안쪽에 이상이 없는지를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고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이제 증상이 있는 경우는 압박을 해주는 게 좀 좋아요. 다리 오래 앉아 있는 분들은. 그래서 압박을 좀 해주면서 증상이 좀 완화되는지를 좀 확인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검사를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은. 네. 네, 오늘 좀 이 댓글들을 좀 읽다 보니까 꽤 시간을 좀 보내고 있습니다. 네, 문은희님, 정형외과 가서 무릎 아프다고 하니까 무조건 충격파 치료 받으라고 하는데 계속 받아도 되나요? 체해 충격파를 저도 굉장히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치료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외부에서 이제 충격 파동을 줌으로써 이 신생혈관도 자라게 해주고, 그로 인해서 염증이 좀 빠져나가도록, 염증이 좀 해결되도록 좀 도움을 주는 이런 굉장히 좀 좋은 장비라서, 그리고 환자분한테 그렇게 침습적인 방법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도 좀 선호하고, 제가 통증이 있거나 그랬을 때도 저 혼자 이제 충격파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근데 충격파를 무한대로 할 수는 없죠. 무한대로 할 수도 없고, 하고 나서 한 달 정도 치료를 해봤을 때 그렇게 되면 한 달 정도라고 하면 한 4번, 4회에서 뭐 조금 더 많이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한 달 정도 치료해 봤을 때 치료 효과가 없다 혹은 좀 생각보다 미비하다라고 했을 때는, 그때는 뭐 다른 원인일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무릎이라고 하면 어느 부위가 아픈지가 좀 중요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무릎이 앞쪽이 아픈지, 그러니까 우리 슬개골 있는 데가 아픈지, 혹은 좌우 이제 측면부가 아픈지, 혹은 오금 부위가 아픈지, 이런 부위가 이제 어디가 아픈지가 또 중요할 거고요. 아마 정형외과 가셨다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뭐 엑스레이 검사 혹은 뭐 CT나 MRI 검사까지도 하셨을 수도 있는데, 그런 검사상 이상이 없는데 그래도 이제 좀 통증이 있으니까 이런 충격파 치료를 해볼 수 있다라고 해서 받으실 수 있지만, 해도 만약 증상이 호전 안 된다라고 하면 그때는 사실 다른 원인을 좀 찾아보실 필요도 있죠. 그러니까 실제 이제 이런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무릎 앞쪽, 그러니까 슬개골 통증보다는 이제 오금 부위나 혹은 무릎 바깥쪽이나 이런 바깥쪽 통증이 있는데
정형외과에서 MRI나 이런 검사들을 했는 데는 이상이 없다고 해요. 없다고 하는데 통증들은 계속 있어요. 거기가 당기고 혹은 조금 무리하면 뭐 거기가 아프다라고 해서 오시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정형외과에서도 이거는 도저히 원인은 잘 모르겠지만 뭐 이렇게 체해 충격파나 뭐 도수치료 같은 걸 좀 받으면서 물리치료 받으면서 경과를 봅시다라고 하시다가 그래도 호전이 없어서 저희 쪽으로 오시는 경우도 사실 상당 부분이 있습니다. 실제 제 친구도 그렇게 해서 왔거든요. 와서 검사를 해보니까 혈관 문제인 경우들이 생각보다 꽤 있어요. 혈관의 기능이 좀 떨어지면서 젊은 분들, 특히 젊은 분들도 혈관의 기능이 떨어지면서 혈류 흐름이 원활치 않게 되면서 거기에 사실 염증들이 생겨요. 그러니까 혈액순환이 안 된다는 것은 결국에는 어떤 걸 의미하냐면 신경에도 그러니까 신경 주변에도 우리가 혈관이 지나갑니다. 미세 혈관들이 지나가서 그쪽으로 혈류가 가서 영양분을 공급해주고 그리고 노폐물을 받아서 정맥을 통해서 배출되는 과정을 겪게 되는데 정맥이든 동맥이든 어떤 혈관이든 이상이 있다라고 하면 그쪽에 제대로 혈류가 안 가면서 염증 반응들이 좀 생깁니다. 그래서 신경에 염증이 좀 생기기도 하고요. 혹은 주변 조직에 염증이 생기면서 통증 형태로 나타나는 거거든요. 이제 그게 뭐 오금부의 통증이나 종아리 통증 이렇게 통증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실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이미지 검사상으로는 안 나오는 경우들이 대다수예요. 그러니까 영상을 찍어서, 그러니까 CT나 엑스레이나 MRI를 찍어서는 안 나타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혈관을 정확히 조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으실 수 있어요. 네, 찌니님도 비슷합니다. 이게 이제 사실 비슷한 맥락이에요. 왼쪽 발꿈치가 갑자기 통증이 와서 걷기 힘들다. 그래서 발 뒤꿈치가 좀 아프고 걸을 때 디딜 때 아프다라고 하면 족저근막염인가? 라고 해서 아마 이제 정형외과에 가셔서 아마 족부 질환 치료를 하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서도 아마 비슷한 치료를 하겠죠. 먹는 약이나 혹은 이제 체해 충격파 뭐 이런 물리치료 이런 것들을 하는데 약간 일시적으로 좋아졌다가 이게 또 뭐 며칠 있으면 또 똑같이 통증이 있어요. 그러니까 치료를 했을 때 호전이 일시적으로 있긴 하지만 이게 만성화되거나 반복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단순히 뭐 근막에 염증이 생겨서 혹은 근육에 염증이 생겨서 나타나는 증상일 수는 있지만 그 원인이 사실 그 자체가 원인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혈류라는 거는 결국에는 근육으로, 혈관이라는 게 근육으로 혹은 근막으로 혹은 신경, 주변 사실 조직에 다 사실 영향을 미치잖아요. 근데 그런 부위에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결국에는 근막 통증으로 혹은 이제 근육의 이상으로 이렇게 염증이 생기면서 증상이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그 원인에 대해서 이제 사실 확인해서 치료해 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원인을 만약에 이렇게 치료를 해봐도 만약에 효과가 없다라고 하면 다른 원인을 좀 찾아보실 필요는 있으실 것 같습니다. 네. 로즈우님. 네, 안녕하세요. 나이는 70세이시고요. 지금 다리가 부어서 흉부외과에 갔더니 이상이 없다고 합니다. 낮에는 1.5cm 붓고요. 밤에 자고 일어나면 아침에 비해서 5mm 정도 빠진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참고로 디스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디스크만 있다 그래서 다리가 그렇게 많이 붓진 않을 거예요. 그리고 이 다리가 붓는 이유는 좀 정확히 봐야 되지만 저희도 이제 보면 70대 한 80대 이제 약간 이제 노년층이죠. 노년층이신 분들이 다리가 붓는다고 해서 상당히 많이 오세요. 상당히 많이 오시는데 이 붓는 상태는 결국에는 급성으로 나타난 사실은 상태는 아니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혈관성이든 이게 이제 림프관에 문제가 생기든 그러니까 붓는 원인은 결국에는 림프관이든 혈관이든 물이 흐르는 곳에 이상이 생겨서 나타나는 증상인데 일시적으로 뭐 갑자기 거기가 뭐 찢어지거나 출혈이 생겨서 나타날 수도 있지만 그런 경우보다 이렇게 이제 나이가 들면서 갑자기 이제 점점점 붓고 혹은 이제 다른 증상도 나타날 수 있지만 그런 경우에는 만성화된 질환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 보게 되면
혈관도 좀 문제 있는 경우들도 있고요. 근육 자체도 퇴화한 것도 문제일 수도 있고요.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원인들이 있는데 아마 근본적인 원인들을 좀 치료를 해 주셔야 되긴 하겠지만 거기에다가 좀 다른 이제 뭐 부수적인 원인들까지 같이 치료해 줄 필요는 있으세요. 그러니까 아마도 혈관이나 림프관의 기능이 좀 떨어져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다시 한번 검사를 해볼 필요가 있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뭐 혈액 검사상 뭐 콩팥 수치나 간 수치나 뭐 심장 수치나 이런 다른 수치가 정상인 상태라고 하면 혈관이나 혹은 림프관의 기능이 괜찮은지를 다시 한번 검사해 볼 필요가 있으실 것 같고요. 거기에 이제 다른 내 몸에 다른 상태가 또 이상이 없는지도 확인을 해 보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체크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특히나 이제 붓는 분들은 좀 더 꼼꼼히 검사를 좀 해야 돼요. 제가 느끼기에 조금 더 꼼꼼히 검사를 좀 해야 되고요. 붓는 분들은 혈관이 이렇게 주변에 피하 조직이 약간 물이 머뭇고 있는 상태잖아요. 붓는다는 것 자체가. 그래서 혈관을 약간 압박한다든지 주변 조직을 압박해서 이 결과가 조금 이제 잘 안 나올 때가 있어요. 잘 안 나올 때가 있기 때문에 뭐 아침이나 붓기가 빠졌을 때나 혹은 많이 부었을 때나 이렇게 두 번 다 한번 검사를 좀 다시 한번 해보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삐뽀삐님, 네, 감사합니다. 네. 네, 50대 여성분이시고요. 왼쪽 엉덩이 아래가 허리를 굽히면 통증이 있다라고 해서 양쪽 다 지금 좀 다리가 당긴다라고 하시네요. 허리 때문인지라고 해서 허리에 주사를 맞았는데 당김 증상은 더합니다. 앞으로 허리 주사를 몇 번 더 맞을 것 같은데 나아질까요? 평소에는 어떻게 관리할까요? 라고 하시는데요. 사실 이제 이 부분은 이제 약간 굽힐 때나 허리를 굽힐 때 통증이 있다라고 하면 엉덩이 아래쪽이면 뭐 자골신경통이나 실제 이제 허리 문제일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확인을 좀 해볼 필요가 있죠. 그리고 허리 주사라고 하는 게 허리 주변에 아마 뭐 진통제나 뭐 아니면 뭐 스테로이드 제제나 이런 주사 제제를 통증 조절하기 목적으로 맞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몇 차례 한두 번 맞아보고 호전이 없다라고 하면 아마 추가적인 검사를 좀 해보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아요. 이런 경우가 이제 아마 신경통일 가능성이 좀 꽤 크긴 한데 뭐 만약 증상이 저희도 간혹 이제 이렇게 엉덩이가 아프다고 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엉덩이가. 근데 이제 엉덩이 통증을 좀 보게 되면 엉덩이 뒤로 이렇게 올라가는 혈관들이 좀 있거든요. 올라가는 혈관들이 있는데 그런 혈관들이 다른 분들이랑 좀 다르게 좀 많이 늘어나거나 혹은 그쪽이 혈관 기능이 떨어져 있는 경우도 실질적으로 좀 있어서 그런 경우에도 약간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서 근데 이제 우선적으로는 사실은 이제 근골격 질환일 가능성이 제일 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검사를 하고 치료를 해보실 게 필요할 거고요. 제일 중요한 게 관리하실 때 걷고 운동해 주시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래 앉아 있다 보니까 엉덩이 근육이 약해지면서 여러 증상들이 나타나는 거라 다리 근육을 좀 써줌으로써 엉덩이 근육이나 뒤쪽에 뭐 햄스트링이나 우리 이제 종아리 근육을 활성화 시켜주는 게 사실 더 중요하죠. 네, 아이스라떼님 3개월 전부터 피임약을 먹고 있는데요. 최근 다리가 붓는다라고 하시네요. 혈전 증상일까 걱정됩니다. 네, 혈전 위험이 낮은 순한 약국에서 파는 피임약 추천드립니다 라고 하시는데요. 경구 피임약 먹으면 혈전이 생긴다고 하세요 라고 하시는데요. 이게 이제 경구 피임약이 고농도의 여성 호르몬을 주입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 자체가 혈전 이제 리스크, 위험도를 높이는 것도 사실이긴 한데 모든 분들이 그렇게 혈전이 생기진 않아요. 생기진 않고요. 일반적으로 저렇게 우리 피임약을 먹고 다리가 붓는다라고 하시면 양상을 좀 봐야 되겠죠. 양상을 봐야 되겠지만 혈전이 생겨서 그럴 수도 있지만 고용량의 여성 호르몬이 들어가게 되면 이 여성 호르몬이 하는 기능 자체도 약간의 물을 좀 끌어당기고 혈관을 좀 늘려서 확장시켜서 조금 붓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호르몬제가 들어가면 기본적으로 부을 수가 있어요. 특히나 이제 중력이랑 가장 이제 영향을 많이 받는 부위인 이제 다리 쪽에 우리는 앉아 있고 서 있고 뭐 이런 활동 때문에 다리 쪽에 혈류가 많이 몰리다 보니까
더 많이 부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 붓고 다리에 이제 다리 쪽으로 뭔가 혈액이 정체되다 보면 그것 때문에도 혈전이 좀 생기실 필요가 있긴 한데, 음, 사실 많이 붓는다라고 하면 피임약은 좀 줄이거나 끊으실 필요는 있으세요. 있고, 끊었다가 좀 이제 좀 쉬었다가 다시 활용을 하는 거죠. 사이클을 한 바퀴 좀 쉬었다가 그 다음 생리 주기에 맞춰서 피임약을 사용해 보시는 게 오히려 나을 수가 있죠. 그래서 아마 이제 이 피임약은 뭐 어떤 걸 먹어도 제 생각에는 비슷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아마 정확한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또 정확한 약제가 좀 들어가야 되는 부분들, 그리고 고농도의 또 여성 호르몬 제제가 또 들어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어쩔 수 없는 부작용이라고 저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오늘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계속 혈관 쪽, 그리고 붓고 혹은 불편하고, 그리고 뭐 정형외과나 통증의학과에서 계속 치료를 받았지만 치료가 좀 효과가 없었던 분들 얘기를 좀 계속 제가 좀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 아마 이제 지금 보시는 분들 보면 저도 그러니까 통증 때문에 되게 고생을 하시는데, 그리고 아까 이제 70대 제가 남성분인지 여성분인지 말씀 안 해주셔서 우리 로즈 우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부어서 오시는 경우들이 굉장히 좀 많아요. 부으면서 아프다. 그러니까 부으면 결국에는 혈관이, 그러니까 우리 피부가 이렇게 빵빵하고 팽창이 되고, 붓게 되면 결국에는 근막을 약간 누르기도 하고, 혹은 주변에 피부 밑에 있는 신경들이 있으면 신경을 좀 압박하면서 그것 때문에도 좀 통증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좀 명확하게 좀 검사를 해보시고 치료를 좀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붓는 것 자체가 그냥 활동하시는 데는 그렇게 크게 제약은 없죠. 근데 삶의 질을 많이 떨어뜨려요. 왜냐면 저희도 이제 지금 보시는 아버님들 보시면 다리가 부어도 혹은 종아리가 부어도 그냥 지내세요. 근데 그냥 지내시다가 근데 이제 어느 순간 그게 또 진행하거든요. 진행하고 악화되기 때문에, 나이가 들면서 결국에는 더 악화되기 때문에 관리가 좀 더 필요하실 필요가 있고요. 일반적으로 제가 말하는 이제 다리 쪽에 집중돼서 붓는 경우들은 저는 그냥 혈관이나 림프관의 이상이라고 말씀을 좀 드려요. 그래서 그 부분에 집중해서 약물 치료든 혹은 뭐 시술이든 혹은 이제 운동 같은, 혹은 이제 보존적 치료라고 하는 압박요법이나 이런 이제 약물 치료를 좀 꼭 같이 병행해서 많이 잘 하라고 말씀드리거든요. 하고 나면 좋아지는데, 하면 좋아지는데, 이 하기 전에 굉장히 좀 불편한데 그걸 좀 참으시는 게 너무 안타까워서 좀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러니까 붓는 원인은 다양합니다. 다양할 수 있지만 다리 쪽에 혹은 종아리 쪽에, 발목 쪽에 주로 많이 붓는다라고 하면 결국에는 혈관 기능이나 림프관에 우리가 순환 문제 생기면서 좀 문제가 생기면서 많이 붓는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이제 사실 이제 지금도 말씀해 주는 게 이제 족저근막염, 저희도 이제 말씀 많이 오시는 게 서추희님이 살이 많이 쪄서 체중 감량을 해도 안 빠져서 심하다, 스트레스가 심하다, 족저근막염도 있다, 그래서 걷기가 너무 힘들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악순환의 고리에 빠져 있는 거죠. 이게 살이 찌면 이 무게 하중 때문에 발바닥 근육에 근막에 무리가 되기 때문에 족저근막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족저근막염이 생겨서 발 디딜 때마다 뒤꿈치도 아프고 찌릿하기 때문에 그럴 때는 또 이제 걷기가 힘들어서 안 걷고 운동량이 줄어들어서 이것 때문에 이제 살이 더 안 빠지는 이 사이클에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체중 감량을 먼저 좀 하실 필요가 있죠. 통증 조절하면서. 그리고 이럴 때는 아까도 이제 보여드렸던 뭐 약도 있지만, 진통제 같은 약도 있지만, 체충격파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좀 효율적이에요. 효과적으로 좀 또 통증을 조절하는 역할도 하기 때문에 하고, 또 걷는 활동을 좀 계속 해주는 게 오히려 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되겠죠. 네, 수아님 같은 경우는, 네, 저는 62세 분이시고요. 하지मे 수술 3번이나 하셨다고 하네요. 종아리가 계속 찌릿하다, 아프다. 그래서 허리 첩작증도 있는데 허리 때문인지 정맥류 때문인지 외과에서 검사했는데 이상은 없대요. 운동은 어떤 운동이 좋을까요? 라고 하시는데요. 최근에 저희 병원에 온 이제 30대 남자분이 계셨어요. 갑자기 다리랑 뒤쪽이 굉장히 땡기고 아프다고 오신 거예요. 오셨는데, 그래서 저희 쪽으로 정형외과 진료를 보시고 오셨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럼 혈관 쪽 검사를 쭉 해야지 하고 혈관 검사를 쭉 했습니다. 하고 나니까, 또
이제 우리가 이제 정맥부전이라고 하는 저희가 하지정맥류가 굉장히 좀 심하게 발전돼 있는 거예요. 혈관이 진행이 돼 있어서. 그래서 저희가 이제 시술을 했죠. 시술을 했는데 문제는 하고 나서도 땡기고 불편한 게 한 30% 40%가 남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혈관에 문제가 없는지를 쭉 체크했는데 그래도 이상이 없어서 그래서 이제 조금 더 확인해 봐야 되겠다라고 해서 정형외과에 보내서 제가 이제 허리 쪽 검사를 좀 했죠. 했더니 우리 이 디스크가 확인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계속 증상이 남아있던 거라 거기를 치료해 주긴 하니까 증상이 이제 거의 한 10% 정도만 남고 거의 없어졌던 환자분이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다리 통증이나 이렇게 종아리 찌릿한 부분들이 단순히 한 가지 질환으로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복합적으로 허리나 이제 혈관이 같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허리에 협착증, 척추 협착증이 있는 분들은 또 운동할 때 좀 불편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통 이제 추천드리는 거는 가장 좋은 거는 걸어라. 걷고 보통 약간 땀이 날 정도로 좀 걸어 주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리는데 그런 활동이 좀 힘드시거나 날씨가 추워서 지금 밖에서 활동하시면 힘들죠. 추울 때 아침이나 이제 요즘 눈길 때문에 또 미끄러울 수도 있으니까 그럴 때는 제가 또 말씀드리는 거는 집에서 자전거를 타시라고 좀 말씀드려요. 앉아서 자전거로 계속 자전거를 타주시면 허리나 이제 우리 허리에 부담이 되지 않으면서 다리 그리고 엉덩이 근육까지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자전거 타는 게 좀 좋습니다. 그래서 자전거를 타시거나 혹은 이제 걷는 운동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김영규님 안녕하세요. 네, 얼마 전에 하지정맥 때문에 병원을 가셨다고 하네요. 그런데 심부정맥에 양쪽 다리 혈관이 꼬였는데 수술도 안 되고 압박 스타킹 착용하고 약 복용하고 있는데 수술은 안 되나요? 라고 하시는데 이게 부정맥이 있으시고 양쪽 다리 혈관이 꼬였다고 하시는 것 같네요. 뭐 수술이 제가 봤을 때는 안 될 건 없으실 것 같아요. 안 될 건 없으실 것 같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정확한 혈관 상태를 모르기 때문에 사실 치료가 안 되는 부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안쪽에 신부정맥이라고 하나요? 그러니까 안에 깊은 정맥에 있는 신부정맥의 속정맥이라고 하는 깊은 정맥의 기능이 떨어져 있다라고 하면 그때는 수술을 못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보통 보게 되면 우리가 신부정맥이랑 표재성 정맥이 있는데요. 신부정맥이 그러니까 표재성 정맥이 점점점 나빠지다 보면 보통 우리가 하지정맥류라고 하는 게 표재성 정맥에 문제가 생기는 건데 이 표재성 겉정맥이라고 표현할게요. 겉정맥에 문제가 생기면 결국에는 이게 점점점 진행되면 속정맥에도 문제를 생겨요. 그래서 지금 이게 상태가 단순히 속에 있는 신부정맥에만 이상이 생긴 건지 혹은 겉에 있는 표재성 정맥만 문제가 생긴 건지 거기는 문제가 없는지를 좀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이게 속의 정맥이 뭐 많이 꼬일 이유는 별로 없는데 이게 어떤 상태인지를 검사를 조금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지금 그러니까 대복제, 소복제 역류는 없는데 정상이 아닌가요? 라고 하시는데 요게 이제 정확한 그러니까 파악을 좀 해볼 필요가 있죠. 그러니까 신부정맥이라고 하는 속정맥만 이상이 생겨 있고 겉정맥, 그러니까 대복제, 소복제가 정상인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사실 그런 경우는 실제 치료가 좀 수술이 안 되는 경우도 있죠. 안 될 수 있지만 네, 대복제, 소복제가 같이 역류를 하면서 속에 있는 혈관도 기능이 떨어져 있는 경우는 치료를 조금 해야 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정확한 판단이 좀 필요해서 검사를 좀 해보면 다시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약을 먹고 보존적 치료라고 하는 스타킹을 신고 약을 먹고 증상이 좀 호전된다라고 하면 일단은 지켜볼 수 있긴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아마 뭐 이렇게 보존적 치료하다가 정확한 경과를 조금 보실 필요는 있으실 것 같아요. 네, 헬로 위너스님, 네. 셀룰라이트 안 생기게 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라고 하시는데, 저는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오늘 주제랑 조금 다르긴 하지만, 운동하시라는 거예요. 운동해야 돼요. 그러니까, 다이어트를 하셔도 운동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단순히 먹지 않고, 이제 그냥 체지방을 빼시겠다고 해서 그냥 식습관만 줄이게 되면,
보통 대다수는 그거 자체도 우리 몸에 약간 염증 반응을 좀 일으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살이 빠져도 셀룰라이트는 남는 경우들이 대다수여서 아예 그냥 운동을 해서 우리 몸의 대사를 좀 늘려서 그렇게 사실 살을 빼주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 지금 이제 수아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운동이 어떤 운동, 그러니까 이거 좀 주제는 다르지만 운동을 조금 이제 예시를 들리면 땀이 나고 숨이 찰 수 있는 운동을 조금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유산소도 좋지만 유산소에 이제 내가 좀 여력이 되고 체력이 좀 남는다라고 하면 근육까지 써줄 수 있는, 근력 운동까지 같이 써줄 수 있는 운동들을 해주시는 게 좋고요. 그래서 이제 긴 기간을 내가 보통은 시간 내기가 좀 어렵겠기 때문에 단기간에 운동을 할 수 있는 게 뭐 히트라고 하는 약간 복합적인 운동들이나 뭐 크로스핏 같은 운동, 이런 운동들이 단기간에 전신 근육을 쓰면서 사실 열을 낼 수 있는 운동이라 그런 부분들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사실은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좀 드리고 있는데, 마지막 제가 질문, 매튜님께서 뇌경색 진단 후에 오른쪽에 팔다리 힘이 없어졌다가 3, 4개월 동안 이제 공원을 걸으면서 많이 회복됐는데, 날씨가 추워져서 실내 자전거가 도움이 되거나 걷기 운동을 대체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라고 하시는데요. 제가 이제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이 날씨가 추워질 때는 좀 주의가 좀 필요합니다. 밖에 야외 활동은 안 하시는 게 좀 좋아요. 특히나 아침에는 공기도 안 좋고, 거기다가 우리가 실내랑 실외 온도 차이도 좀 많이 납니다. 그래서 밖에 나갔을 때 급속도로 이제 너무 차가운 공기를 세게 되면 이제 혈관이 수축하면서 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오히려 야외 운동보다는 실내 운동이 좀 나을 수 있을 것 같긴 하고요. 그 방법이 실내 자전거가 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전거 타보신 분들 대부분 아시지만 서서히 타지 말고 조금 강도를 높이고 좀 빠른 속도로 타면 한 10분 정도만 타도 굉장히 좀 땀이 꽤 많이 나요. 그리고 약간 숨도 많이 차고요. 그래서 실내 자전거만으로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런 실내 자전거를 타다가 날씨가 추워지고 내 몸이 좀 회복됐을 때는 걷기나 가벼운 달리기, 러닝 이런 부분들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요. 마지막 질문으로 그냥 살자는 질문만 조금 말씀드리고 마무리를 좀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발이나 종아리 부분이 가끔 쥐가 나는데 조격을 하면 도움이 되나요? 라고 하시는데요. 그러니까 너무 뜨겁지 않은 이제 온도에서 조격을 해주면 혈관이 일시적으로 이완되면서, 그러니까 늘어나면서 약간의 노폐물 배출이나 이런 혈액순환을 조금 원활하게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37조 조금 넣었을 때 약간 뜨끈한 온도에서 한 15분 정도, 10분에 15분 정도, 너무 길지 않은 시간 정도만 조격을 해주시는 게 도움이 될 거고요. 그렇게 했을 때 혈액순환이 좀 된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통증이나 이런 것들이 완화된다라고 하면 틈틈이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그때 땀을 너무 많이 흐르게 되면 수분 보충을 꼭 해주셔야 돼요. 하고 나서 약간 미지근하거나 따뜻한 이제 물이나 차 같은 거 좀 드셔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등받이는 차이가 없으실 것 같아요. 하실 때 등받이가 있고 없고는 차이가 없으실 것 같고요. 실내 자전거 하실 때는 좀 편한 자세에서 하시고, 허리가 아프신 분들은 등받이가 있는 게 좋겠죠. 근데 일반적으로 내가 운동 목적으로 한다라고 하면 뭐 서서 탈 수도 있고 여러 형태로 탈 수 있기 때문에 뭐 내가 좀 편한 자세에서 탈 수 있는 등받이 여부에 상관없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다리 통증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아마도 이제 많이들 좀 궁금하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는 분명히 다리가 통증이 있어서 병원에 갔는데 이상은 없다. 검사상 이상은 없더라. 그런데 뭐 물리치료를 받고 그냥 뭐 체충격파 같은 다른 치료 받고 그냥 경과 보셔라 라고 하시는데, 환자분들이 제일 궁금한 거는 왜거든요. 원인이고 내가 이게 치료가 되는지가 좀 궁금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좀 열린 마음으로 좀 관심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제가 오늘 주제를 좀 말씀드리면서 많은 분들의 댓글을 좀 설명을 좀 드려봤습니다. 그래서 다리 통증이 있다라고 하면 이런 혈관성 통증이나 다른 부분이랑 이제 연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중요한 거는 운동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항상 강조하는 게 운동하시는 게 좋고요. 안 움직이면 다리는 더 아프고 불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운동해 주시고, 이때 운동 안 해주시면 살도 찔 수 있기 때문에 활동을 좀 더 많이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날씨 점점 추워지고 있어서 이제 건강 관리 좀 더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감기 조심하시고요. 네, 언제나 건강 관리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서동주였습니다. 감사합니다.